In a small town where the river flows slow,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안녕하세요. 업무자동 RPA 매크로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매크로 제작에 있어서 설정들 실제로 매크로를 제작을 할 때 활성 모드, 비활성 모드,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폰 매크로, 그 다음에 뭐 하드웨어 기계식 다양한 방식으로 매크로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들마다 제작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옵션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픽 에디터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 초기화는 뭐냐면 여기 뭐 이런 설정들 창 크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요 초기화를 누르면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초기화를 누르고 다시 시작을 해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 누르면 다시 열리고 네, 이렇게 초기화된 상태로, 그래서 원래 상태로 하실 것 같으면 초기화를 해주면 처음 설치한 상태 그대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초기화는 여기 옵션 설정들 이거 초기화하는 건데 여기 또 버튼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단축키는 여기에 보시면 단축키, 여기서 쓰는 이제 단축키들을 사용자가 직접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스크립트 실행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F8, 중지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F8이에요. 이거를 뭐 좀 더 쉽게 쓰고 싶으면 뭐 F5, F6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그 일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일부 프로그램들이 쓰는 단축키랑 중복이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쓰는 단축키가 있으면 그걸로 설정을 하고 쓰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초기화, 옵션 단축키 초기화 이런 것들이 있고, 옵션 요거 내용이 좀 많아서 여기 이거 알아보기 전에 요 내용부터 좀 알아보면, 최상의 참고정은 뭐냐면 여기 그림판을 테스트할 그림판이랑 메모장을 미리 좀 하나씩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창들 배열을 좀 해 놓고, 여기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가면 요 위로 가죠. 얘 클릭하면 이렇게. 근데 이 최상의 창 고정을 눌러 놓으면 얘가 활성화가 되더라도 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활성 모드로 창을 아예 고정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기본 페이지 표시는 요 페이지예요. 에디터를 실행할 때 요거 꺼져 있으면 요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됩니다. 스크립트 뭐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이거 안 보려면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 종료, 이거 종료 메시지는 얘를 중지할 때 요거 뜨잖아요. 10초 카운트가 되는데 요거 표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확인은 에디터에 뭐 새로운 패치라든가 기능이 추가됐거나 그래서 뭐 패치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새로운 패치 내용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이 다시 설치가 되고 재실행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옵션은 내용이 좀 복잡해요. 여기에 보면 얘는 프로그램 요 이름을 말을 하는 건데 여기 상단에 보면 이름이 있잖아요. 오토픽 에디터라고. 요런 거 변경을 해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고 저장을 하면요 다시 실행을 해야 얘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다시 실행하면 여기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 다시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확장자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확장자는 APS인데 오토픽 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일에서 열기 스크립트 열어보면 지금 스크립트 위치가 요걸로 돼 있어서 그런데 요 초기화 한번 해줄게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기본 스크립트 폴더가 여기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스크립트 해보면 여기 기본 스크립트 위치에 이렇게 APS 파일들이 이렇게 스크립트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면 저장을 하고 다시 파일에서 열기 스크립트 열어보면 이게 파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유저라는 확장자를 가진 스크립트를 사용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어떤 나만의 어떤 확장자를 사용한 매크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스크립트를 판매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요거 좀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좀 개인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 기본 폴더 요거를 만약에 바탕화면으로 해두면 파일에서 열기 스크립트 열어보면 요거 저장을 하고요. 여기 바탕화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저장하고 스크립트 열어보면 네, 이렇게 바탕화면 위치에 요게가 이제 스크립트 기본 폴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확장자는 다시 이제 APS로 변경이 됐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하고 복호화가 있는데 내가 어떤 이제 뭐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크립트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암호화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호화하거나 이런 것들 작업을 하는데 암호화를 하려면 여기 암호화 복호화 이거 파일을 암호화된 파일이 여기 이 위치에 저장이 되고요. 암호화된 파일을 다시 복호화해서 원래대로 되돌리면 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은 여기 관리자 이쪽에 요거 강좌를 진행을 할 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율 및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배율이 제 거 지금 윈도우가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에 보면 저는 지금 배율이 100%로 돼 있거든요.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하나 새로 만들고요. 여기서 조건 이미지 매치 추가하고 캡처를 내 컴퓨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내 컴퓨터 요거를 좀 이미지를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캡처를 한 다음에 요거 내 컴퓨터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제 PC 저장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우스 사용 요거 true로 하고 해보면 정상적으로 얘를 찾아서 클릭을 하죠. 미리 이거까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저장을 하고 비활성이나 ADB 안드로이드 매크로를 만들면 마우스가 실제로 어디 클릭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우스가 이동 안 하고 소프트웨어적 신호로 비활성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우스 이펙트 체크를 해두면 그 실제로 비활성 마우스가 이동은 안 하지만 어디 클릭하는지는 좌표가 표시가 됩니다. 그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실행하면 네, 찾아서 여기 클릭을 하죠. 그 다음에 해상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설정해서 이거를 150%로 변경을 하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제작자예요. 제가 제작자인데 제 모니터 기준으로 해상도 100%에서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한테 매크로를 팔았는데 그 사람 모니터는 해상도가 150%, 뭐 175%, 200%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니터가 그 크기가 크면 해상도가 좋으면
그러면 이제 요거 실행해 보면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캡처한 이미지를 그 해상도 그거에 맞게 지금 100%에서 제작을 했는데 현재 해상도는 150%잖아요. 50% 정도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를 50% 늘려야 돼요. 그거를 하는 기능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 저장을 하면 자동으로 이미지들을 50% 확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다시 이제 실행을 해보면 네, 여기 정확하게 네, 찾아집니다. 이렇게 해상도를 조정을 하면 이미지를 굳이 해상도에 따라서 다시 캡처를 안 해도 동작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실제로 캡처한 이미지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이미지 서치는 거의 동작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제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유동적인 환경, 이런 환경에서는 가능하면 이미지 매치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완전히 타이트하게 뭔가 픽셀 레벨에 타이트하게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지 서치를 쓰는 게 좋긴 한데 러프한 환경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 매치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관리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옵션 다시 매크로 제작 환경이 예를 들어 가지고 150이었어요. 150에서 스크립트를 팔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100이에요. 그러면 이게 15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제작한 환경에 배울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거 필요 없고요. 해상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다시 100%로 변경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에디터는 요거 다시 초기화해서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화가 돼서 다시 떴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보시면 배율하고 여기까지 했잖아요. 캡처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커먼 이 상태에서 화면 캡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이티브나 익스터널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도움말이 있는데 요거 눌러보면 여기 설명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네, 여기 캡처 모드 설명이 있는데 다들 이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 모니터는 뭐냐면 모니터가 2개 이상, 그러니까 2개,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모니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지금 기본적으로 얘 동작은 싱글 모니터 기반으로 매크로가 동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효율 문제예요, 효율 문제. 그러니까 이미지를 찾을 때 모니터가 하나면 여기 한 군데에서만 찾기 때문에 분석할 영역이 요거밖에 안 되겠죠. 1번 모니터. 그런데 이제 멀티 모니터를 사용을 하면 2번 모니터까지 확장이 돼서 이미지를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얘하고 얘 2개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분석하는 시간이 2배가 걸리겠죠. 실제로 2배까지 걸리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개면 더 확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모니터는 다 같은 사이즈의 같은 크기 배열이라고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모니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렇다 보니까 얘가 이쪽에 있거나 얘가 밑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찾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모니터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상관없는데 좌표가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렬로 이렇게 배열을 해 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 모니터 쓸 때 그때 만약에 이쪽 영역까지 뭐 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멀티 모니터 사용을 체크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마우스 동기화랑 그 다음에 키보드 동기화, 이미지 동기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우스 이펙트는 알아봤고요. 요게 뭐냐면 테스트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판이 있잖아요. 여기서 비활성 매크로를 만들 때는 얘랑 얘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램별로 마우스랑 키보드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크로가 꼬이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 모드, 기계식, 하드웨어 모드 이런 데서는 이제 전부 다 통칭 활성 모드긴 한데 마우스는 실제 물리적인 마우스는 하나만 윈도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 다클라 환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활성 환경, 안드로이드라든가 뭐 비활성 모드에서는 멀티 다클라 만들기가 쉬워요. 이런 애들은 신호를 각각 받기 때문에 뭔가 꼬이거나 추가적으로 처리해 줘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활성 모드에서는 마우스랑 키보드는 한 개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얘네가 동시에 뭔가 실행이 되면 꼬이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거를 이제 연출을 한번 해볼 건데 스크립트를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에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활성화 하나 추가하고 그림판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될 거고요. 활성화 된 다음에 0.1초 정도 지연을 주고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 추가 하나 해주고 얘도 미리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클릭해서 얘가 마우스 다운업 지연 1초 정도 주고 좌표는 이쪽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창이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실행 전 지연에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는 이쪽으로 할게요. 자, 얘는 바로 다운업이 되겠죠. 여기 그쵸? 그래서 바로 클릭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누른 상태에서 1초 기다리니까 얘가 여기서 다운이 발생한 다음에 얘가 또 다운이 발생하죠. 여기 다운 발생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전체 실행 스크립트에서 전체 실행하면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클릭이 안 되는 거죠. 드래그가 발생을 해 버려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멀티 다클라 환경에서는 얘도 클릭하고 얘도 클릭하고 기다려야 되겠죠, 뭔가. 그죠? 그래서 옵션에 여기 마우스 동기화 사용을 체크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전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얘가 클릭이 되고 얘가 마우스 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스크립트가 분리돼서 다클라 뭐 그림판이 여러 개 있거나 뭐 안드로이드나 뭐 여러 창들이 있을 때 서로 마우스가 간섭을 받아서 매크로가 꼬이는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키보드도 동일합니다. 여기 키보드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도 얘도 이제 연출을 한번 해볼 건데 얘를 이렇게 해놓고 키보드는 텍스트 쓰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제 화면에서 이쪽 화면에서 뭔가 텍스트를 비밀번호든 뭐든 가격이든 거래소에 뭐 그런 것들 인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입력하고 있는데 다른 스크립트 다클라 환경에서 다른 데서 또 인식해서 뭔가 쓸 때 키보드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중첩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동일하게요. 그리고 입력 속도를 10 정도 얘는 주고요. 그 다음에 1초 정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섭이 발생하는 걸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입력 속도가 100인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동 뭐 여기까지는 얘가 아마 입력이 될 거고요. 얘는 1초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안녕하세요 그게 막 섞여서 나올 거예요.
프로그램은 노트패드로 돼 있고, 얘도 이제 전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1초 기다리는 동안 얘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막 섞여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옵션에서 키보드 동기화 사용에 체크를 하고 매크로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자동화 오토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꼬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동기화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찾는 이미지가 이 오렌지색 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찾을 때 화면에서 얘를 찾기 위해서 현재 화면, 요 전체 화면을 캡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거 캡처를 하는데 스크립트 하나가 이미지 매치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캡처해서 비교하고 이렇게 동작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캡처가 동시에 실행되는 얘도 여기 윈도우 그래픽 여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같이 픽셀 정보들을 접근해서 캡처를 하게 되면 그 메모리 참조가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동시다발적으로 이미지 체크를 하고 여기서도 체크를 하고 이거를 동시에 여러 개를 계속 실행을 시키면 뭐 잘 될 때도 있어요. 겹치지 않은 경우에. 겹치지 않으면 잘 되는데 왜냐면 이 윈도우 캡처 한 장 하는데 거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런데 장시간 오래 돌리다 보면 점점 겹칠 확률이 높아지겠죠. 발생하겠죠. 물론 처음에 바로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지 캡처를 못하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캡처를 전부 다 일렬로 쭉 세워서 순차적으로 캡처를 해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해제시켜주고 다시 이제 그 메모리 용량을 반환해주고 이거를 내부적으로 동기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미지 동기화 사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활성 모드에서 멀티 다클라 매크로를 제작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개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비활성 모드면 이거 켜놓으시면 안 됩니다. 비활성에서 이거 켜놓으면 퍼포먼스가 저하되고 효율만 떨어지지 크게 뭐 효과도 없어요. 얘네들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끄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활성 모드에서는 요거 끄고 요거 정도 체크해 놓으면 화면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매크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실행될 때 여기 스크립트가 뭐 20-30개가 쭉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각각의 스크립트 얘 실행되고 1초 있다가 얘 실행되고 또 1초 있다가 3번 실행되고 이런 식으로 될 때 쓰는 게 요 옵션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동시에 다 하려면 요 시간을 줄이면 되는데 문제는 윈도우에서 스레드를 할당할 때 약간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 클릭하는 거랑 얘 클릭하는 매크로가 동시에 스레드에 등록이 되면 누구 먼저 실행을 해야 될지 할당을 해야 될지 윈도우가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가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목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멈춰요 프로그램이. 왜냐면 얘를 클릭을 하려고 그러고 얘를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윈도우 입장에선 누구를 먼저 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대답을 요구를 합니다. 얘부터 할까요? 얘부터 할까요? 근데 그 내용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멈춰있는 행이라든가 락 아니면 병목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드는데 그렇게 멈춰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거 조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크립트 여기 만들 때 지금 여기에는 뭐 크게 복잡한 내용은 없는데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될 때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스크립트의 내부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데 매크로가 완료되면 그 메모리 값들을 전부 다 해제시켜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남아 있으면 누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 중지할 때 메모리에서 해제시켜주는 그런 것들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긴 한데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쓰시려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백업 폴더는 뭐냐면 스크립트 제작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복잡하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매크로를 작업을 하는데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요즘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이나 이럴 때 아니면 전력 상황이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오토픽 에디터의 버그라던가 윈도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항상 요거는 뭐냐면 이제 스크립트를 저장할 때 백업도 같이 한번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프로그램 이렇게 닫을 때 전부 다 한번 다 저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날짜별로 저장되기 때문에 내가 작업하던 내용들을 좀 복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안전장치들도 여기에서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다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저장할 때마다 백업 폴더에 여기에 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요거 누르면 폴더가 열리거든요. 그 폴더에서 날짜별로 작업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면서 복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옵션에 대해서 여기 내용들을 전부 다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요 기능들이에요. 요 기능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내가 어떤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해서 내가 어떤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비활성 멀티 다클라인지 활성 멀티 다클라인지 아니면 싱글 모드인지에 따라서 이런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 여러 개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요걸로 해주시고요. 스크립트 판매 목적으로 뭐 배울 뭐 이런 거에도 좀 자유롭게 하시려면 딥러닝 욜로 매치나 이미지 매치 이걸로만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 배울 및 레이아웃 사용 요거 체크하시고 배울 설정을 해주시면 크게 손댈 일 없이 쉽게 배포해서 그 스크립트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s a sadness in the wind that starts to blow. I thought our love was as solid as a stone, but now you're gone and I'm here all alone. We used to walk hand in hand down that country road, talking about the future, watching our love unfold. But like a summer storm, you just up and disappeared, leaving me drowning in this river full of tears. You were my everything, my heart and soul, but now I'm left with an